네, 다섯 번째 챕터, 그 다음에 유닛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라는 유닛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문장의 기본적인 부분들, 이루는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는 분들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좀 필기를 좀 잘 해야 돼요. 우리 그래머 베이직스에서 했던 내용인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까먹었을 거야. 자, 영어에서 팔품사 말고요. 문장 성분이라고 기억이 나요?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 자, 뭐뭐뭐뭐가 있었지? 문장 성분에 문장을 이루려면 반드시 주어랑 동사는 와야 되죠.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라는 거 기억나요? 목적어. 보통 이제 을을에 해당하는 말이죠.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 목적어였어. 그 다음에 보어. 마지막으로 수식어. 자, 수식어, 이거 이제 영어로 따지면은 주어는 S, 동사는 V, 목적어는 O, 보어는 C, 수식어는 우리 M이라고 했고요. 수식어는 이제 문장에서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좀 감칠맛 나게 해주는 그런 애고 필수 성분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네 개가 필수 성분이고 수식어는 이제 붙을 수 있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어의 문장 형식이 총 5가지로 구분이 되더라. 그치? 요거 기억나죠? 그래서 1형식부터 우리 빨리 한번 적어보자. 자, 1형식은요. 첫 번째 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만 구성이 되는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목적어나 보어 이런 건 필요 없어. 물론 여기 수식어는 다 붙을 수 있어요. 수식어는 5형식까지 다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I sleep 같은 거. I sleep, 나는 잔다. 거기에 뭐 목적어 을을이 필요할까? 아니면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 필요할까? 다 필요 없지? 그런 것들을 1형식 문장이라고 하고, 자, 2형식부터는 이제 보어라는 애가 등장을 해요. 주어 동사는 똑같고요. 이제 보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의 보어는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봐. 주격 보어. 요런 관계에 있어요. 보어는 이렇게 꾸며주는 것들과 이렇게 요런 관계가 있어. 는 관계가 있는 거를 우리가 보충해주는 말이다 해서 보어라고 해요. 자, 요건 안 써도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쌤 지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I am a boy. 요런 게 2형식 문장이야. 자, 나는 이다. 자, 뭐인지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죠. 이렇게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잖아. 나는 소년이고 소년은 나다. 물론 여기 이렇게 명사 아니라면 형용사 happy 같은 거 올 수도 있죠. I am happy. 나는 행복하고 행복한 건 나이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하고요. 자, 3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목적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자, 목적어.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자, 요것도 안 적어도 돼요. 문장 적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I like. 자, 나는 좋아한대. 그럼 여기 누굴 좋아하는지 대상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안 나오면 이상하잖아. 안 나오면 이게 문장이 완성되지 않잖아. 뭐 내가 빵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를 좋아하는 건지 그녀를 좋아하는 건지 엄마를 좋아하는 건지 을을에 해당하는 뭔가 이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런 걸 목적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어, 동사, 목적어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제 세 번째 형식이라고 하는 거야. 3형식. 자, 됐고. 자, 4형식은요. 이번에는 목적어가 2개가 나옵니다. 주어, 동사. 그래서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요거를 2개를 구분하면 간접 목적어, 자, IO라고 표현할게요. indirect object라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요, direct object이기 때문에 DO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2개가 나와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은요, 에게, 을을, 이게 둘 다 필요한 말을, 이렇게 4형식 문장이라고 하고요. 자, 요 문장도 아직 안 적어도 됩니다. 자, I give him a photo 한번 해볼까? 자, 요런 게 이제 4형식 문장이야. 자, 나는 준다. 이 준다라는 동사는요, 무엇을 준다도 되지만, 누구에게 준다, 이것도 나와야지. 그렇게 에게도 필요하고, 을을도 필요한. 그치? 그에게 사진을 준다. 요런 거를 4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이번엔 배웠던 게 다 나옵니다. 목적어도 나오고, 보어도 나오고, 다 나와. 근데 이번에 보어는요, 아까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아니라 이번에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거든? 그래서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목적격 보어. 해봐. 목적격 보어. 자, 이 문장도 안 써도 돼요. 자, I made him
happy. 자, 그럼 무슨 말이야? 나는 만들었는데, 자, 누구를 어떻게 만든 거야? 그를 행복하게 만든 거지. 자, 얘와 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죠? 그가 행복한 거고 행복한 건 그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5형식, 5번째 형식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잘 적어야 돼. 알았지? 잘 적었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외워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이거 이제 여러 번 반복할 거야. 자, 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제 팔품사랑 한번 짬뽕을 해볼게. 자, 팔품사는 이제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명동, 형부, 대감, 접전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위에 품사는 뭘까? 품사. 주어 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봐. 나는, 책상은, 빵은, 너는, 그러네. 명사 들어가네, 명사. 혹은 대명사.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요, 명사와 대명사입니다. 외우세요. 외워야 돼.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목적어는 이렇게 3, 4, 5형식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뭘까? 그러면 을을 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봐. 너를, 빵을, 여기도 이거 똑같네, 그치?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갑니다. 외워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어 자리. 보어는 2형식의 주격 보어와 5형식의 목적격 보어가 있죠. 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미 써줬어. 자, I am 할 때 써줬잖아. I am a boy라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I am happy라는 형용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는 사실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써놔. 부사는 죽어도 안 됨. X.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어 자리에는 2형식이든 5형식이든 부사는 절대 안 돼요. 뭐라고? 부사는 절대 안 됨. 명사나 형용사는 되는데 부사는 안 됨. 뭐라고요? 부사는 안 된다고. 보어 자리에 부사는 뭐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형용사가 뭔지 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머 베이직스를 다시 봐야 됩니다. 알겠죠? 모르고 하면 안 돼. 자, 이제 잠깐 설명해 줄게. 자, 요건 적을 필요 없지. 자, 아이고, 이 대명사를 지워주면 안 되고요. 형용사는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거야. 예쁜, 아름다운. 근데 부사는요, 뭐뭐히, 뭐뭐하게 라고 끝나는 거야. 둘이 꾸며주는 게 달라. 알겠지? 그래서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부사예요. 보통 형용사 뒤에다가 ly가 오면 부사가 되죠.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뭐히, 뭐뭐하게 라고 끝나는 부사는요, 보어 자리에는 절대 쓸 수가 없어. 2형식이든 5형식이든 보고 자리에 쓸 수 없어.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어. 선생님 지금 한 3번 넘게 말했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잠깐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거 외우세요. 자, 이 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그리는 거 내가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각자의 그 들어가는 주어 자리에 어떤 품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선생님이 적어준 거 있죠? 요거를 외워야 돼. 이게 외우면 뚫립니다. 영어가 뚫려요. 안 외우면 막힙니다. 알겠죠? 지금 외우세요. 시작. 자, 외웠지? 선생님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도 직접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게 백지 시험으로 한번 직접 그려보고 각자 맞는 품사 한번 써보라고 할 거야. 외워야 돼. 중요하다고 했어.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내용에 들어갑니다. 감각동사라는 애가 있고요. 형용사라는 애가 있어. 근데 결국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자, 2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그럼 2형식이 뭐라고 그랬어? 주격 보어. 맞지? 그 선생님이 이제 주격 보호 자리, 이렇게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명사와 형용사는 되지만 뭐는 안 된다고요? 부사는 죽어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요 내용이 기억나야 돼. 지금 이 형식이 지금 뭐 그대로 올라왔어. 자, 이렇게 이 형식에서 이 대표적인 이 형식으로 쓰는 동사가 바로 감각 동사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감각 동사. 그래서 5개가 있는데 선생님 이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위에서부터 가리키며 외우면서 쉬워요. 자, 눈부터 가리키면서 해봐. look, smell, taste, sound, feel. 한 번 더. look, smell, taste, sound, feel. 한 번 더.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네들이 쓰면은 이 보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보이다. 주어가 뭐뭐처럼 들리다. 주어가 뭐뭐처럼 맛이 나다. 주어가 뭐뭐처럼 느껴지다. 이런 식으로 주어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어 자리에는요. 아까 얘기했죠. 부사가 오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았어? 이 감각동사는요.
이 감각동사가 나오면 여러분 반사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감각동사는 몇 형식? 2형식. 2형식은 보호 자리에 뭐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된다라는 게 쭈루룩 나와야 돼. 알았어? 그래서 자 이렇게 감각동사 뒤에는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보자. 자 이렇게 테이스트와 같이 감각을 표현하는 동사들을 감각동사라고 하고요. 이 동사들 뒤에는 형용사를 쓴다. 이거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유를 알겠죠. 그쵸? 보호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 이렇게 감각동사는요.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고요. 이제 잘 봐. 하나만 더 적어놓자. 감각동사는요. 이제 쓰임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바로 이렇게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뭐뭐처럼 느껴진다, 보여진다 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감각동사를 쓴 다음에 혹시라도 어떤 명사처럼 보인다, 명사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명사를 쓸 때는요. 그냥 명사 쓰면 안 되고 like이라는 전치사를 중간에 넣어주고 명사를 써주세요. 여기서 like은 좋아하다가 아니야. 뭐뭐처럼이란 뜻이야. 알겠지? 이렇게 감각동사는 두 가지 쓰임이 있어. 알겠죠? 자 이제 바로 가봅니다. 자 그녀는 보인다. 본다 하면 안 돼. 보인다. 어때 보인대요? 바빠 보인다. 그쵸? 이거 형용사죠? 비지. 오늘.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소파는 보인다. 어때 보인대요? 편안하게. 그치? 편안하게 보인다. 편안해 보인다. 자, 그런데 봐봐요. 우리 첫 번째 문장도 그렇고 두 번째 문장도 그렇고 마치 끝부분을 부사처럼 해석을 했죠. 바쁘게 보인다. 선생님이 바쁜 보인다 안 하고 바쁘게 보인다. 편안한 보인다 안 하고 편안하게 보인다라고 마치 부사처럼 해석했잖아. 그러니까 감각동사가 헷갈리는 거야. 그게 잘 외워놔야 돼요. 자 다시 예를 들면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하나만 더 설명하고 여기를 갈게요. 자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이 말을 영작을 할 거야.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he looks까지는 잘 씁니다. 그는 보인다. 자, 이제 행복하게만 처리해주면 되지. 근데 이거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자, happy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고요. happyly는 행복하게라는 부사인 걸 알고 있어. 그치? 그럼 행복하게 보인다니까 뭘 갖다 쓴다? 요거를 그냥 갖다 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자, 선생님 행복하게가 맞잖아요. 행복하게 보인다. 이거 써야죠. 그 해석은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배웠죠. 감각동사는 몇 형식이라고? 2형식이라고. 그럼 이 보호 자리에는 부사가 올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happy가 와야 돼. 문제 내기 딱 좋지, 그치? 해석의 함정에 넘어가면 안 돼. 해석은 부사처럼 해석이 돼도 절대로 부사를 쓰면 안 됩니다. 감각동사 뒤에는. 알겠죠? 요게 포인트야, 요게. 해석은 부사처럼 되는데 부사를 안 쓰는 게 포인트야. 여기 지금 두 번 강조했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전치사 like와 함께 쓴다. 쌤 이거 설명했죠? 자, 이거 해놓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여자는 보인다. 뭐처럼 보인대? 인형처럼 보인다. 이때는 이게 전치사구기 때문에 이걸 보호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전면구로 묶어주는 게 낫겠네. 그치? 이때 like은 뭐뭐처럼이란 뜻이고요. 자, 나머지 감각동사도 볼게요. feel, 주어가 뭐뭐하게 느껴지다. 봐봐요. 여기 뭐뭐하게라고 마치 꼭 부사 넣어야 될 것 같잖아. 부사 들어가면 안 돼. 자, 나는 어떻게 느껴진대? 피곤하게 느껴진대. 내가 피곤하고 피곤한 건 나지? 자, 왜 그랬냐 보니까 나는 잠을 못 잤대. 잘은 부사라서 선생님 괄호로 묶었고요. 이것도 시간이니까 묶죠. 어젯밤. 또 카튼 캔디 하면 이거 솜사탕입니다. 모르면 써놔요. 솜사탕은 느껴진다. 부드럽게 느껴진다. 봐봐요. 해석은 부드럽게라고 했잖아. 금방 선생님이. 부드럽게. 이렇게 했잖아. 이거 부드럽게는 원래 뭐야? 소프트리잖아. 소프트리. 그렇다고 선생님이 소프트리 썼어. 소프트 썼어. 그렇지. 부사 안 썼죠. 그러니까 요건 안 적어도 돼요. 자, 이렇게 부사 쓰지 말라고. 해석이 아무리 부사처럼 돼도 이형식, 감각동사는 이형식이기 때문에 형용사 보호를 쓴다. 요게 계속 반복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당신의 아이디어는 들린다. 어떻게 들린대? 원더풀하게 들린대. 여기도 부사처럼 해석이 되죠. 근데 형용사 써야 돼. 원더풀리 하면 안 된다고. 알았죠? 자, 그것은 또 들린다. 이상하게 들린다. 이상하게라고 해석이 됐죠? strangely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스멜도 마찬가지예요. 자, this 샴푸, 이 샴푸는 냄새가 난다. 좋은 냄새가 난다. 문장성분 잘 쓰고요. 자, 우유는 냄새가 난다. 나쁜 냄새가 난대요. 형용사 보호 왔네. 그래서 너는 shouldn't니까 하지 말아야 돼. 마시지 말아야 돼. 그거 마시지 말아야 돼. taste도 감각동사입니다. 자, 이 에그 샐러드는, 달걀 샐러드는 맛이 나는데 어떤 맛이 난대요? great한 맛이 난대요. 주격 보호죠. 그리고 이 오렌지들은요, 또 맛이 나는데 이번엔 달콤한 맛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감각동사 뒤에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감각동사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온다. 부사는 올 수 없다. 왜? 이 형식이니까, 이 형식. 그리고 혹시 명사를 써주려면 like를 써주고 명사를 써준다. 요거까지 잘 기억해줘야 돼. 그럼 감각동사 정리됐죠? 자, 아래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봅니다. I feel. 감각동사 바로 나왔죠. 자, look, smell, taste, sound, feel. 한 번 더. look, smell, taste, sound, feel. 감각동사죠. 자, 그래서 나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껴져? 그럼 여기 뭐 와야 돼? 형용사 와야 되죠. 형용사가 아닌 건 뭐야? sadly는 부사죠. sadly는 부사. ly가 있으니까 부사잖아. 슬프게잖아. ly가 빠져야지. 자, 그 다음은요. 그 피자는 자, 여기 delicious라는 형용사가 일단 왔어. 그럼 여기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감각동사가 들어가야 되지, 이번에는. 자, 감각동사. 5개 다시 한번 외워봐. 뭐뭐 있어? look, smell, taste, sound, feel. 그럼 뭐가 아니야? 요건 감각동사가 아니죠. 알겠죠?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프랙티스로 넘어가서 이거 조금 어려워요. 천천히 잘 해봐야 돼. 문제 천천히 잘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부분 있으면 그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